나는 왜 연애만 하면 아플까? 불안 때문에 연애가 아픈 사람들의 밤을 위로합니다. 누구에게나 기댈 곳이 필요하다. 심리학에는 애착이라는 용어가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형성되는 깊은 유대감을 우리는 애착이라고 부른다. 통상 첫 애착 대상은 주 양육자로 설정된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복적인 상처, 예컨대 방치, 강요, 학대, 일관되지 않은 양육 태도, 이런 것들로 인해 애착 손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애착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후 형성되는 애착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주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경우라 하더라도 청소년기 혹은 성인이 된 이후에 애착 손상을 경험할 수 있다. 애착 대상은 주 양육자 이외에도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착 손상이 일어나면 애착 대상과의 상호작용, 특히 갈등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상대의 부정적인 신호나 작은 반응에도 심하게 불안을 느끼거나 반대로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회피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렇게 애착 관계를 대하는 타입을 크게 4가지로 나눈 걸 애착 유형이라고 부른다. 오늘은 불안형, 몰입형 애착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불안형 애착 유형은 사랑과 인정 그리고 관심의 목마름을 많이 느낀다. 이 말만 들으면 이들이 어린 시절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불안형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은 조건부 사랑의 영향이 더 크다. 조건부 사랑이란 늘 일정한 만큼의 사랑이 제공되지 않는 걸 얘기한다. 양육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넘치는 사랑을 제공하다가 갑자기 냉담해지는 게 반복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양육자를 둔 아이들은 언제 칭찬이, 언제 꾸지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과장되게 행동하고 과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외에도 아이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울고 떼를 쓸 때만 케어가 이루어진 경우, 같은 잘못을 했을 때 양육자의 기분에 따라 벌의 강도가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 경우, 큰 사랑을 주던 애착 대상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경우 등이 있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불안형 아이들은 보호자가 잠시 외출했다 돌아온 상황에도 한참 동안 울고 매달린다. 왜냐하면 엄마가 다시 떠나버릴까봐, 이별이라는 돌발 상황이 또 발생할까봐. 나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불안형에서 안정형으로 변해온 케이스인데 나도 어릴 때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는 시간이 지옥과도 같았다. 평소보다 부모님의 퇴근이 20-30분만 늦어져도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울고 불고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난다. 이런 성향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나를 정말 힘들게 했다. 불안형은 늘 자신의 애착 대상의 기분이나 마음 상태를 주목하게 되며 상대방의 작은 부정적 신호에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반응한다.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애착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곳에 관심을 두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애정을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폭력적, 비상식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해야만 확실하게 날 봐줄 거란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쏟아냄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불안함은 집착으로 혹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이별을 무서워하면서도 헤어지자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때의 이별은 정말 헤어지자는 이별의 말이 아닌 나는 이 관계의 끝을 예감하고 있으니 네가 날 안심시켜줘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 이때 상대방이 자신을 붙잡아주지 않는 경우 자기가 다시 붙잡고 더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잠깐 연락이 안 되는 일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고 부재중 전화, 카톡을 쏟아내거나 집 앞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불안형은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의 사고를 많이 한다. 따라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 정서적인 학대 등을 당했을 때 그게 부당하다는 걸 잘 못 느낄 수 있다. 상대방으로 인해 자신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내가 받은 상처나 아픔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지, 혹시 나를 떠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며 상대방의 행동을 합리화시켜주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99번의 부당한 대우를 당하다가도 한 번 나의 감정과 사랑을 확인하는 반응이 왔을 때 거봐, 이게 진짜 사랑이야.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불안형의 사람은 안정형을 만나 꾸준한 케어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안정형으로 변해가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안형은 애초에 안정형의 사람에게 잘 끌리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담금질해서 불안 애착 시스템의 전원을 켜주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안정형들은 불안형의 이러한 불안 장치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다. 반대로 회피형은 시시때때로 불안 장치에 자극을 가하게 되므로 불안형의 사람은 회피형의 사람에게 매우 높은 확률로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 불안과 일시적인 해소를 번갈아 경험하며 자신이 맺고 있는 불안한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피형 애착 유형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동시에 회피형에게 끌리는 불안형인 당신 역시 잘못된 사람은 아니다. 계속 나쁜 상황이 반복된다면 내 잘못이 아닐까? 앞으로도 내 연애는 계속 불행하지 않을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주고 싶다. 회피형은 불안형에게 있어 매우 매력적인 상대이지만 동시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은 정말 명확한 사실이다. 그리고 보다 평탄한 연애를 위해서는 안정형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도 맞다. 그렇다고 해서 회피형을 무조건 믿고 걸러야 한다는 태도는 또 다른 불건강한 연애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 불안형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회피형 역시 그러한 애착 유형을 형성하게 된 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신의 애착 성향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믿고 걸러야 하는 회피형, 이런 말이 나온 데에는 정말로 회피형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힌 것도 있겠지만 그냥 회피적인 성격, 무책임한 사람들이 회피형 애착 유형이라는 말로 잘못 포장되어 버린 경우가 많은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친구나 연인 간의 갈등에서 이기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회피형 애착 유형이라고 합리화시켜주면 절대 안 된다.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과 그냥 회피적 성향의 사람은 애착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더 살펴보면 좋다. 예컨대 직장이나 사회생활 중에서도 조금만 본인에게 불리하면 발을 빼버리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애착 성향을 떠나서 그냥 회피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일 확률이 크다. 상대방의 회피형 기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불안형이라면 나의 상대방이 정말 회피형 애착 유형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지 그냥 무책임하고 갈등을 무조건 피하거나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 상대방과 나 사이에 안전한 여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돼 불안을 느껴 회피형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고 짜증나고 배려 없는 모습으로 나를 대한다면 그건 그냥 나쁜 새끼일 뿐이다.